비극적인 새해, 가족 6명을 불태운 참극. 설날 밤, 6명의 가족이 자신들의 집에서 화염에 휩싸여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이 가족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체포되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남자로 하여금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오랜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만에서 벌어진 일로 닉런샨이라는 남자가 수년 동안 가족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가족 내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서서히 쌓이며 집착과 증오로 변해갔고, 그는 결국 냉혹한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2월 7일 설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집안은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닉런샨이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때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대량의 휘발유를 준비하여 온 가족을 불길 속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닉런샨은 밖에서부터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가 2대의 작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연료캡을 열고 차량 전체에 휘발유를 천천히 뿌리며 불이 붙자마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모든 모서리에 주의 깊게 기름을 뿌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닉런샨은 식사 중인 가족들이 있는 식당 근처 화장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휘발유 뚜껑을 열고 화장실 문에서부터 식탁으로 이어지는 길에 휘발유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휘발유가 불이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후 그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식당으로 던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아 빠르게 퍼지면서 웃음이 가득하던 집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닉런샨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불에 휩싸인 가족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닉런샨은 예상치 못하게 형과 마주쳤습니다. 닉런샨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린 형은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고, 어두운 밤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강한 의지와 힘으로 닉런샨이 이 잔혹한 행위의 결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형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닉런샨은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강하게 밀쳐내고 빠르게 거리로 달아났습니다. 그는 급히 오토바이에 올라타 가속기를 밟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불타는 집과 위기에 처한 가족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닉런샨의 부모님, 형, 형수 그리고 2명의 어린 조카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후 닉런샨은 현장을 떠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일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여기저기 숨으며 자신의 치밀한 계획과 돌아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며칠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그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닉런샨은 전혀 후회나 두려움에 기색 없이 오싹할 정도로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관들 앞에서 그는 경멸과 평정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를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그는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믿기 어려운 냉담함으로 그의 입에서 나왔고, 주변 사람들을 충격과 소름에 빠뜨렸습니다. 신문실에서 닉런샨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하고 무표정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그의 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경찰들을 향해 잔인한 표정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나왔지만 가득 찬 잔인함은 경찰관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동의 동기와 원인에 대해 묻자 닉런샤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적 폭발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울분의 결과이며 가족이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닉런샤는 후회 대신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 일이 가족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닉런샤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냉대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약도 술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이런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는지 가족이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겪어 봐야 비로소 자신이 절망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 고확신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 어조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모욕당했고 집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모든 감정이 깊은 원한으로 변해 이제 그는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닉런샤에게 그의 인생은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동안 견뎌야 했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닉런샤는 어렸을 때부터 학업 성적면에서 눈에 띄는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항상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유지하며 교사들의 주목이나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닉런샤의 성격도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로 침묵하며 내성적으로 살았고 누구와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보고 마치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외모와 뛰어나지 않은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닉런샤는 비밀스러운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살며 동물을 돌보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농장이나 목장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전공을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닉런샤는 롱담 농업대학교의 축산 및 수의학을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중요한 한 걸음이었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환경이 자신에게 농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이곳은 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고 가족과 사회의 낯선 압박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닉런샤의 결정은 가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소망을 존중하기보다는 가족이 그의 의견을 묻거나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전공 선택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원래 선택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돌보는 꿈과 연결된 축산 및 수의학 전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직업으로 삼고 싶어 했던 열정이자 동물과 관련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로 가득 찬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독단적으로 수의학 전공을 자동차 수리 전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그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크게 실망했지만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그는 꿈을 포기하고 전혀 흥미가 없는 전공을 마지못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매일 그는 기쁨이나 동기 없이 억지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졸업했지만 손에 든 졸업장은 그에게 아무런 자부심이나 흥미를 주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강요받았던 세월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나아간 그는 허무함과 실패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고
명확한 목표도 동기도 없는 삶이 남았습니다. 이 상실감은 오랜 시간 그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닉넌샨의 가족은 그가 채소를 심고 개를 기르며 원하는 농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작은 땅을 임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닉넌샨이 마주한 어려움은 그의 실망과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실패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동물을 돌보는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를 키웠지만 암컷개가 출산할 때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사는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암컷개는 출산 중 어려움을 겪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 내에서의 문제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며칠간 정성을 다해 돌본 어미 개가 쉬어야 할 때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시끄럽게 불러 이를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뜨렸고 가족에 대한 그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닉넌샨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성장 과정에서 그의 학업 성적이 항상 형들과 비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칭찬이나 격려 대신에 형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의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항상 가족이 형들에게 뚜렷한 편애를 보여주는 구실이 되었고 형들은 항상 그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족 내에서 외곽에 있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성과는 형들에게 쏟아지는 큰 기대에 가려졌습니다. 형들은 학업과 삶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는 반면 그는 냉대와 엄격한 시선만 받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이해를 기대할 때 그는 비난의 말을 들었고 점차 그는 자신이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족 내에서 양자처럼 대우받는 동안 그의 고통과 불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쌓여갔습니다. 외면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느낌은 그에게 소외감을 안겨주었고 마치 완벽한 가족의 그림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증오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세월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 내의 불공평한 비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들어선 이후 닉넌샨은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배척도 겪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냉혹한 말들이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찔러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친구들의 악의는 단순한 무심한 말이 아니었으며 경멸과 모욕이 가득하여 점차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고립된 껍질 속에서 현실을 피하려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슬픔과 상처는 점점 쌓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인생 동안 부모님에게서 진정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점수, 성과, 그들이 부여한 기대치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한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점차 그 부정적인 감정들 은그의 마음 속에 숨어있 은화산처럼 쌓여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거나 관심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으며 친척들로부터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나눌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고 자신에게 낯설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세계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거부에서 친구들의 경멸에 이르기까지 그 조용한 상처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어둠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수년간 쌓여온 분노와 절망감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고통과 증오는 해소할 길 없이 점차 잔인한 복수 계획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은밀히 키워왔으며 자신이 한때 원망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닉런샨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타오이안 검찰청은 그에게 살인, 미수살인, 사람 거주지의 방화 등의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친족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닉런샨은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7일에 항소심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으며 사건의 충격적이고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날 재판에서 닉런샨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신문을 받을 때 매우 무심하고 인내심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친혈육을 살해했는지 묻자 그는 주저없이 불만과 쓴맛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가 나를 그냥 하인으로 여겼다라고 불평하며 잠깐 분노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마음을 찌르는 듯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잊혀지고 상처받으며 원한에 가득 찬 삶을 반영한 말처럼 보였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닉런샨은 짧고 냉정하게 사건이 발생하기 4~5년 전부터 가족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존재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전히 아픔과 분노가 느껴져 법정 전체에 불안을 안겼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고통과 원한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상대방의 눈을 피하며 스스로도 마주하기 싫은 듯했습니다. 판사가 세부 사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하자 닉런샨은 한숨을 쉬며지 처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피곤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정말 성가시네요. 이후 그는 더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소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눈과 무심한 답변은 모든 사람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고통과 파괴는 그를 낯선 사람으로 변모시켰고 이제 그는 자신이 아닌 지치고 원한으로 가득 찬 영혼의 파편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재판을 거친 끝에 닉런샨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판사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조롱했습니다. 당신들 법이나 배우러 가라 라고 말이죠. 구치소로 이송되는 중에도 닉런샨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주저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중지 손가락을 내밀고 비웃는 제스처를 취하며 모든 목격자들을 도전하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냉혹한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건강을 유지하라고 전하며 자신이 죽더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닉런샨은 단 한 생애가 아닌 몇 번의 윤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닉런샨의 원한에 찬 이 선언은 법정과 대중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품었던 깊은 증오의 반영이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발언은 실제 악몽이 되어 가족과 여론 모두에게 강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일로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들에 대한 어두운 위협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저녁 8시 닉런샨에 대한 사형이 공식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교도소 보안 요원들과 관리들은 그를 강제로 사형 집행실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마지막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치킨, 조림 고기 그리고 계란 후라이로 구성된 소박한 음식이었으며 그의 생의 마지막 맛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자유의 숨결을 즐기고 싶은 듯 연달아 담배 4개비를 피웠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후 닉런샤는 사형 집행을 위한 자세로 놓였습니다. 보안 요원은 그의 등에 첫 발을 쏘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두 번째 발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법의학 의사와 검사관이 그의 사망을 확인한 후 그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며 54세의 비극과 원한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닉런샨의 죽음은 긴 증오와 갈등의 연쇄를 남기며 가족과 사회 전체에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고통과 원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상처에 대한 답변으로 복수의 길을 택했습니다.